주요 뉴스입니다. 하마스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을 계기로 이란이 거듭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자국에 대한 공격에 맞대응하겠다고 경고하며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탁구 신유빈이 여자 단식 8강 한일전에서 승리하면서 20년 만에 올림픽 4강 무대에 올랐습니다. 우리 선수끼리 맞붙은 배드민턴 혼합복식 준결승에서는 김원호, 정나은조가 승리하며 16년 만에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현재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이른바 25만 원 지원법이 오늘 오후 처리될 예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야 6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에 대한 표결도 이뤄집니다.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를 일으키고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법원 심문이 오늘 진행됩니다. 각사 대표는 법원에 출석해 회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레일러에 불이 나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전력이 끊기면서 찜통더위 속 주민들이 에어컨도 켜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이 정면 충돌하면서 중동 지역 정세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란 땅에서 하마스 지도자가 암살되자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한 보복을 선언했는데요. 이스라엘도 혹독한 대가를 치를 거라 맞서며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규옥 기자입니다. 하마스 1인자인 이스마엘 하니예의 장례식에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자국 심장부 테헤란에서 하마스 최고 실세가 암살당하자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장례식을 주재하고 직접 공격 명령을 천명했습니다. رژیم صهیونی جنایتکار و تروریست با این اقدام زمینه مجازات سختی را برای خود فراهم ساخت و خونخواهی او را که در حریم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به شهادت رسید وظیفه خود می‌دانیم. 헤즈볼라 2인자와 이란 군사 고문까지 이스라엘에 의해 사살당하면서 중동 정세는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난 4월 혁명수비대 간부 사살에 미사일 보복을 가했다 요격당한 경험이 있어 대응 카드를 고심 중인 걸로 보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어떤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다며 재보복 엄포를 놨습니다. ונעמוד מלוכדים ונחושים מול כל איום. ישראל תגבה מחיר כבד מאוד על כל תוקפנות נגדנו מכל זירה שהיא. 미국은 이스라엘이 공격받으면 돕겠다면서도 하니의 암살 연루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This is something we were not aware of or involved in. It's very hard to speculate, and I've learned. 중동전 확전 우려 속에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당사국들의 최고 수준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냉전 시대 이후 최대 규모로 수감자 맞교환에 나섰습니다. 러시아에 갇혀있던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풀려났고 러시아는 서방에서 8명의 수감자를 돌려받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수감됐던 월스트리트 저널 에반 게르시코비치 기자와 미 해병대 출신 폴 휠런 등이 풀려났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미국과 독일, 벨라루스, 노르웨이 등에서 석방된 수감자 24명이 맞교환됐습니다. 8명의 수감자는 러시아로, 13명은 독일로, 3명은 미국으로 각각 이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그동안 협상 과정의 어려움을 떠올리며 석방 발표 도중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I spent a lot of time with the families of Evan and Paul and Alsu. And most of the time, as you can imagine, those are tough conversations. But not today. Today, excuse me. 바이든 대통령도 석방 가족들과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에 나섰고 마침 생일을 맞이한 알수 기자의 딸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President Trump has said repeatedly that he could have gotten the hostages out without giving anything in exchange. Why didn't he do it when he was president?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살인범을 풀어준 이유가 궁금하고 돈을 지급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평가절하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공항에 직접 나가 석방돼 돌아온 자국민을 포옹하며 직접 맞이했습니다. 이번 수감자 교환은 냉전 종식 이후 최대 규모로 올해 미국 대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외교 성과로 평가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인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민주당 주도로 어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법이라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밤샘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오후 3시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2024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 법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쟁점 법안은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인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입니다. 국민 1인당 25만 원에서 35만 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자는 내용으로 민주당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리의 소리, 시장의 소리, 농산어촌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무엇이라도 해달라는 간절한 요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법이라며 즉각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저지에 나섰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15시간 넘게 반대 토론을 진행하면서 지난주 김용태 의원이 세운 역대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현금을 국민들에게 직접 살포하는 방식입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방식으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25만 원, 13조의 국가 채무입니다. 야당은 24시간이 지나는 오늘 오후 3시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후 상정될 노란봉투법도 여당이 재차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야당은 다음 주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거부권으로 폐기될 공산이 큰 가운데 여야 도돌이표 정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민주당과 야권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된 지 하루 만에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안은 오늘 국회를 통과할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방통위는 다시 1인 체제, 사실상 업무가 마비됩니다. 여당은 습관성 탄핵 중독이자 무고 탄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내용은 강영호 기자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의원과에 제출합니다. 이 위원장 임명된 지 딱 하루 만입니다. 공영방송 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 6당 188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4가지 탄핵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합의체인 방송통신위원회를 2인 체제로 운영하고 공영방송 이사진을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교체한 건 명백한 위법이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2인 의결을 강행하는 것은 위법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 여당은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며 탄핵 중독이라고 맹폭했습니다. 단 하루도 탄핵을 끊지 못할 만큼 금단 현상이 극에 달했습니다. 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마구잡이식 무고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이르면 오늘 표결될 예정인데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면 이 위원장은 곧바로 직무 정지됩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여당 내 대표적인 친윤계인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교체 의사를 밝히자 2시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정점식 의원은 당의 화합을 위한 선택이라면서도 한 대표에겐 면직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가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는 친윤계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로부터 임명직 당직자 사의 요청을 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저는 이 시간부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직에서 사임하고자 합니다. 우리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사퇴하는 게 맞겠다. 당 공식회의에서 공개 발언을 거부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던 정 의장은 화합을 위해 선택한 결정이라면서도 한동훈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당원상 당대표가 정책위장의 면직권을 행사할 권리는 없다는 겁니다. 당헌상 임기가 규정되어 있는 보직은 당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정책위원장 이 네 보직이 유일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이제 그 당헌가 배치되는 이런 주장에 따라서 물러나서는 안 된다. 한 대표는 하루빨리 신임 정책위장을 고심해 인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선은 당대표 권한이죠. 저는 우리 당이 변화해야 되고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달라는 지난 전당대회에서의 당신과 민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친윤 핵심 의원은 MBN과 통화에서 당대표란 사람이 자꾸 갈라치게 하고 척을 지는데 대표직을 잘 수행할 수 있겠나 못한다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한 대표가 새 정책위장을 임명하기 위해선 추경호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의원총회 추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친윤계가 한 발 물러나며 갈등이 봉합된 듯 보이지만 정책위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다시 친한 대 친윤 계파 갈등으로 내용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버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와 쯔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가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카라큘라는 유튜버 구제혁이 쯔양을 공갈하는 걸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고 변호사는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돈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오늘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합니다. 3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보인 소비자 물가가 안정화 추세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커피 원두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오늘부터 음료 가격을 조정합니다. 그란데, 벤티 사이즈 가격은 각각 300원, 600원씩 오를 예정이고 고객이 가장 많이 찾는 톨 사이즈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기업 회생을 신청했죠. 오늘 티몬과 위메프 대표가 회생법원에 출석합니다. 기업 회생까지 오게 된 이유와 피해 대책 등에 대한 질문을 받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먼저 현지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자금을 끌어모아 사태를 수습해보겠다던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달 29일 돌연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오후 티몬 류광진, 위메프 류화연 대표를 상대로 비공개 신문을 진행합니다. 회생법원장이 직접 신문에 참여해 자산과 채무 현황, 자금 조달 계획 등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구영배 큐텐 대표가 사제 출연 의지를 밝힌 만큼 사제 출연 규모나 방식도 신문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가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자금 그건 800억인데 그 800억? 바로 이 부분으로 다 투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법원은 또 양사가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ARS를 신청한 만큼 어떤 자구안을 내놓을지도 확인할 전망입니다. 회생 절차 개시 여부는 보통 신청일로부터 한 달 안에 결정되지만 ARS 프로그램이 승인될 경우 회생 결정이 최대 3개월까지 보류돼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원이 회생 신청을 기각한다면 파산 절차를 밟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회사는 먼저 세금이나 직원 월급 등을 처리하고 판매자 등에게 빚을 갚게 됩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처음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큐텐 구영배 대표의 집을 포함해 10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는데요. 영장에 무려 1조 원대 사기와 400억 원의 횡령 혐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어서 박은채 기자입니다.
큐텐 구영배 대표 자택 앞으로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팀원과 위메프 사무실, 대표 자택까지 검찰 관계자 85명이 상자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팀원 위메프 전담 수사팀은 팀원과 위메프, 경영진들의 자택, 큐텐 코리아 사무실 등 총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 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큐텐그룹은 현금 부족을 알고도 입점 업체와 계약을 유지한 채 상품을 판매하는 걸로 의심받고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에는 1조 원대 사기, 400억 원 횡령 혐의가 적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팀원과 위메프 등 플랫폼이 소비자의 돈을 쓴 이른바 돌려막기를 사기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구 대표가 국회에서 팀F의 판매 대금 일부를 다른 회사 인수에 사용했다고 말한 점에 주목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 이후 부장을 포함해 검사 7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개시해왔습니다. 이완석 검찰총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대주주와 경영진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밤사이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레일러에서 불이 나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찜통 더위 속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이상엽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트레일러의 뒷바퀴에서 불이 타오르고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젯밤 경기 의왕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판교 방향 청계요금소 부근을 달리던 25톤 트레일러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50대 운전자가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타이어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이 새까맣게 다 타버린 방 안에 물을 뿌립니다. 어제 오후 강원도 원주의 한 원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화장실에 갇혀있던 40대 남성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가 불빛 하나 없이 깜깜합니다. 환하게 불이 들어온 옆동의 아파트와 대비됩니다. 부산 남천동 일대의 아파트 단지 천여 세대가 변압기 고장으로 정전이 돼 주민들이 찜통더위 속 에어컨도 켜지 못하고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2시간 만에 전기는 복구됐지만 승강기 갇힘 사고 등 17건의 구조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력기기가 과부하되면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 만에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운전자의 조작 미숙이었습니다. 인도에 있던 행인들에게 차가 돌진했을 땐 속도가 무려 시속 107km에 달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장동건 기자입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발생 한 달여 만에 경찰이 운전자 A씨의 조작 미숙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운전자는 사고 당시 엑셀을 최대 99%까지 밟았고 행인들을 덮친 뒤 차량과 충돌하고 나서야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MBN은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엔진음 분석 결과 엑셀만 밟았다 뗀 정황이 있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는데 경찰은 이 내용도 공식 확인했습니다. 가속장치와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EDR 또한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경찰은 또 A씨의 오른쪽 신발 밑창에서 차량 엑셀과 같은 문양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량이 행인들을 충격할 당시 최고 속도는 시속 107km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도로 돌진한 이유에 대해 A씨는 보행자 보호용 울타리와 부딪히면 차량 속도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했다며 행인들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합의 없이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120cm의 일본검을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요.
멀쩡한 정신으로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한여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색 모자와 흰 마스크를 쓴 남성이 호송 차량에서 내립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피의자 A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A씨는 반성이나 뉘우치는 기색은 없어 보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장 심사 뒤에는 범행 당시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일본도를 가지고 나간 것이라며 자신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멀쩡한 정신으로 하였습니다. 법원은 영장 심사 7시간여 만에 증거인멸과 도망에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어제부터 8월 한 달 동안 소지 허가를 받은 도건 8만 2천여 정에 대한 전수 점검을 벌인 뒤 범행 이력 등을 따져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취소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한창 휴가철인데 김해공항에선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단으로 주차된 자동차 때문에 진입로가 막혀서 공항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건데요. 비행 시간에 쫓긴 차 주인이 멋대로 차를 대놓고 해외로 떠나버렸는데 이 차를 견인할 수도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박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공항 진입로에 차량 한 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다른 차들은 급히 속도를 줄여 이 차를 피해 다닙니다. 덩치가 큰 리무진 버스가 지나갈 땐 부딪힐 듯 아슬아슬합니다. 진짜 이래가 되는 게 아니라요. 엄청 위험하죠? 예, 그래가 긁으면은 또 우리가 책임이고. 해당 차량 운전자는 이렇게 차를 대놓고 지난달 30일 해외로 떠났고 나흘째 이 같은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항 주차장이 꽉 찬 상태에서 비행 시간에 쫓기자 무단 주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견인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차량은 수소차라 4바퀴를 모두 들어올려 견인해야 하는데 이처럼 인도에 바짝 붙어 있어 견인 장비를 넣을 공간이 없습니다. 공항공사가 가까스로 연락한 차량 주인은 오늘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박 4일을 무단 주차한 이 차주를 처벌할 방법은 과태료 4만 원에 추가금 1만 원이 전부입니다. 동일 장소에 이동하지 않고 계속 연속하여 불법 주정차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틀이든 3일이든 1만 원이 추가되는. 공항 주차장 이용 요금은 하루에 1만 원. 차주로선 정상 주차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김해공항은 불법 주정차 방지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올해 말 시즌2로 돌아옵니다.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시즌2를 오는 12월 26일 공개하고 시즌3를 내년 중 공개한다고 밝혔는데요. 시즌2는 게임에서 우승을 거뒀지만 미국행을 포기한 주인공 기훈이 다시 돌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배우 이정재와 이병헌, 위하준, 봉유 등 시즌1의 배우들을 비롯해 임시완, 강하늘, 양동근 씨 등이 출연하는데요.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은 시청 시간을 기록한 시즌1에 이어 다시 돌아온 시즌2가 전 세계의 마음을 또 한 번 사로잡을지 주목됩니다. 2024 파리올림픽 스타로 떠오르고 있는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예지 선수의 풋풋한 10대 사진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대한사격연맹이 어제 공개한 사진인데요. 김예지 선수가 충북체육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0년 당시 찍은 사진입니다. 태극마크가 박힌 티셔츠 차림으로 관역을 조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귀여운 더벅머리와 앳된 얼굴이지만 강렬하고 날카로운 눈빛은 그대로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무심한 듯 표적지를 응시한 뒤 사격하는 김예지 선수의 모습은 외신과 SNS를 타고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예지 선수는 한국 시간으로 내일 25m 권총 본선을 통해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또 죽은 새끼를 몰고 헤엄치는 남방 큰 돌고래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난달 31일 다큐 제주팀과 제주대 돌고래 연구팀이 포착한 영상에서는 어미 돌고래가 죽은 새끼를 주둥이에 물고 물결을 헤치며 사나운 기세로 헤엄을 치는데요. 연구팀은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보인 남방 큰 돌고래는 없었는데 새끼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포악한 행동을 보이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극복하기 힘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걸로 보인다는데요. 새끼 남방 큰 돌고래의 죽음이 포착된 건 올해 들어서만 9번째로 재앙적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해양 쓰레기에 감겨 죽음을 맞이하는 사례와 선박 관광으로 돌고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제주 바다를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날이 참 덥죠. 한반도에 재난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도 벌써 1,100여 명에 이릅니다. 특히 폭염 취약계층은 더위를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어 매일이 고군분투입니다. 안병수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생활하는 서울역 인근 쪽방촌입니다. 선풍기 2대에 의지해 더위를 쫓아보고 연신 물을 마셔봐도 이내 무너지고 맙니다. 물을 수시로 냉장고에 넣다가 수시로 먹죠. 하루에 물을 한 5끼 정도를 먹어요. 에어컨은 있지만 고장난 상태로 방치된 경우가 많아 폭염 취약계층의 여름은 더 무덥습니다. 노숙자들은 그늘로 몸을 피하고 노인들은 머리를 짧게 잘라 무더위와 맞서봅니다.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지자체에서 마련한 쉼터에서 숨을 돌립니다. 지금 더운 시간이니까 해 좀 이제 부드러워지면 나가려고. 2시에서 4시까지가 많이 더워요. 하지만 체감 온도가 절정인 오후에는 땡볕에 내몰립니다. 오후 2시부터 가장 뜨거운 이 폭염 시간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배달 이동 노동자들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임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취약계층 중심의 온열질환 환자는 벌써 1,100여 명에 달합니다. 이번 달 더위는 티베트 고기압의 중심과 북태평양에서 흘러나온 고기압이 한반도를 이중으로 덮으면서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대기 상층에 따뜻한 고기압이 위치해 있고 대기 하층에는 고온 다습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열대야가 평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동해안에는 밤에도 푹푹 찌는 초열대야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낮에도 너무 더운데 이렇게 뜨거워진 열기가 밤에도 식지가 않으면서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은 최저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까지 나타났는데요. 피서객들은 밤에 바다에 들어가 더위를 식혔습니다. 초열대야로 잠 못 이룰 정도로 뜨거웠던 강릉에 장진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명을 환하게 밝힌 강릉 경포해변. 바다에는 물놀이가 한창입니다. 밤에도 식지 않는 열기 탓에 폐장 시간인 오후 9시까지 해수욕을 즐기는 겁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막 해도 세고 선크림 발라도 너무 따가우니까 너무 못 나오다가 밤바다에서 수영하고 있었습니다. 밤바다 수영이 진짜 이번 휴가의 좀 핵심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변에는 바닷바람을 느끼려는 피서객들로 인산이 됩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9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해가 진 지 꽤 지났는데도 여전히 기온은 영상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 한낮 최고 기온과 불과 5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강과 바다가 맞닿는 다리는 시민들이 차지했습니다. 강바람과 바닷바람이 만든 천연 에어컨에 시민들은 며칠째 설쳤던 잠을 청합니다. 집에서 에어컨 켜니까 골이 아파갖고 낮에 너무 뜨겁고 낮에 안 나옵니다. 근데 밤에까지 키면은 아무래도 뭐 전기세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나오니까요. 뭐 밤에는 그래도 좀 자연바람 느끼면서. 강릉은 열대야가 벌써 보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는 최저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까지 나타났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더 뜨겁고 습해지면서 강릉의 열기가 밤에도 식지 못하는 겁니다. 당분간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 패턴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케냐에 이어 나이지리아에서도 최근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경험하면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거리로 나선 건데요. 경찰이 시위대에 최루탄을 쏘는 등 강경 진압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최소 3명이 사망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에 배너와 팻말을 든 채 모인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합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물가 상승률이 28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는 등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한 시민들이 시위에 나선 겁니다. 이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던 정부는 무장한 경찰을 동원했고 군중을 향해 최루탄을 쏘는 등 무력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총격도 서슴지 않았는데 이런 강경 진압에 최소 3명이 사망했습니다. 무력 충돌이 거세지자 대규모 유혈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에 주변 가게들은 휴업하기도 했습니다. 시위대는 강경 진압에도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으로 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돈을 받지 못한 임금 체불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1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만 15만 명이 넘는데 피해액은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길 거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김민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박영우 대유 위니아그룹 회장은 임금 체불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박 회장이 제대로 주지 않은 근로자 738명의 임금과 퇴직금은 400억 원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들 보험 다 해약하고 주변의 친지들 도움을 받고 있고 또 친구들 도움 받으면서 이게 생활이 사실 몇 개월이 가능한 거지 사실 이게 6개월 이상 넘어가면 거의 생활을 못합니다. 연초부터 대형 임금 체불 사건이 불거지면서 정부는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파악한 상반기 임금 체불액은 1조 436억 원입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6.8% 급증했습니다. 임금 체불 근로자는 15만 503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늘었습니다. 남은 하반기 임금 체불 증가세를 잡지 못하면 사상 최초로 연간 2조 원 돌파도 가능합니다. 지난해 전체 체불액이 1조 7,846억 원이었던 만큼 역대 최대 체불액 기록을 1년 만에 갈아치우게 됩니다. 지금은 임금 체불에 대한 원인 분석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기정사실화하고 나서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오히려 정책 당국이나 정부의 의지나 노력이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임금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어 한계로 지적됩니다. 현재 국회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10년 전 우리투자증권을 NH농협에 매각했던 우리금융이 우리투자증권을 다시 출범했습니다. 계열사였던 우리종합금융과 최근 인수한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하면서 새로운 우리투자증권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최은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10년 전 NH농협금융 회장으로 재직하며 우리금융으로부터 우리투자증권을 인수했던 임종룡 회장이 이번엔 우리금융그룹 회장으로 매각돼 사라졌던 우리투자증권을 부활시켰습니다. 기존 우리금융 계열사였던 우리종합금융과 최근 인수한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해 우리투자증권을 출범시킨 겁니다. 우리투자증권이 다시 세상에 나오기까지 정말 험난한 여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 자리에 서니 감회가 새롭고 가슴이 벅찬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투자증권 자기자본은 1조 1,500억 원으로 업계 18위권이지만 5년 안에 업계 10위권에 진입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각 영역에서 단계적 사업 확장을 통해 기업과 개인 대상 종합금융 서비스 체계를
갖춘 초대형 IB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임 회장과 오랜 인연이 있는 남 사장은 대체자산과 전통자산 모두에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영업기반 확충을 위해 미래에셋과 삼성, 메리츠증권 등 대형 증권사 부장급 실무인력 33명을 영입했고 1년 안에 100명 이상을 추가 영입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객 중 가장 많은 건 중국인 관광객입니다. 한 달에 중국인 39만 명이 우리나라를 찾는데요. 요즘 우리나라를 홍보할 땐 우리가 뭘 하고 뭘 먹는지 라이프 스타일을 알리는 데 힘을 쏟는다고 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황재현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한강이 모니터에 뜨자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밟아봅니다. 한강 조정 체험은 물론 최근 인기를 끈 무동력 트레드밀 걷기에도 도전합니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서울의 야외 도서관에서처럼 편하게 소파에 앉아 책도 읽습니다. 세련된 한국의 화장법과 헤어스타일 연출에는 중국 여성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非常的满意，就是这位欧尼她这位姐姐把我画的就是我非常的完美，非常的满意。 베이징에서 이틀 동안 열린 서울 홍보 행사에서는 한강변에서 자주 먹는 떡볶이, 어묵, 라면 같은 K푸드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랑거리를 일방적으로 전시하기보다 한국인이 쉴 때 뭘 하는지, 간식은 뭘 먹는지 같은 일상을 녹여 한국 생활에 관심이 많은 중국 젊은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서울 사람들과 똑같은 체험을 하면서 서울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싶다. 이런 욕구가 서울로 사람들을 끌어들인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을 주제로 한 도시 홍보 행사가 중국에서 열린 건 이번이 6년 만입니다. 문화 교류가 한중 관계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미국 공화당 부통령 후보 벤스 연방 상원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한 매체 인터뷰에서 한 말 때문인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벤스 부통령 후보의 캣 레이디 발언이 논란인데요. 캣 레이디는 해외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독신 여성을 비하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에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는데요. I just think that, as a teacher, I've impacted the lives of probably tens of thousands of young people. And so just because I have cats and I don't have kids, does that make my life meaningless? 벤스 부통령 후보는 차별적 발언을 하려던 게 아니라고 해명을 하곤 있는 상황인데 표심을 좌우하는 발언이었음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빨간 모자에 귀엽게 달린 두 눈. 이번 올림픽 마스코트 프리주를 아시나요? 지금 올림픽이 한창인 파리에선 프리주의 인기가 엄청나다는데요.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마스코트 프리주가 아주 인기인데요. 아이들은 너무 귀엽다고 좋아하고요. 어른들은 특별한 기념품에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프리주의 특이한 모양은 프랑스의 프리기아 모자에서 따왔는데요. 자유의 모자라고도 불리는 이 모자. 프랑스의 자유와 평등을 상징한다고 해서 2024년 올림픽 마스코트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프랑스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이고도 귀여운 마스코트라며 극찬을 했다네요. 한편 올림픽을 치르고 있는 선수들에겐 마냥 편한 올림픽은 아니라는데요. 올림픽 현지에선 음식 부족 사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올림픽 선수촌 앞에서 스태프들이 음식을 옮기고 있는데요. 어찌 된 일인 걸까요? 이런저런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파리올림픽. 이번엔 음식 부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한 테니스 대표팀 코치는 초반부터 음식이 부족했고 특히 선수들이 단백질을 챙기기에 충분하지 못했다고 말하는데요. 좋은 성적을 위해서 수면과 영양분, 음식은 정말 중요하죠. 침대 말썽에 이어 음식 부족까지 지적되면서 기쁘고 즐거워야 할 전 세계인의 축제에 고민만이 늘어가고 있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 1972년 연재 이후 세계적으로 누적 2천만 부 이상 판매된 만화 베르사유의 장미가 뮤지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또 영화 엑시트 이후 5년 만에 돌아온 조정석이 이번엔 여자로 변신해 원맨쇼 코미디 연기를 펼친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문화 소식은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뮤지컬 베르사유의 장미는 이케다 리오코의 메가 히트작인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로 살아가야 했던 오스칼의 이야기를 통해 프랑스 혁명 격변기에 피어난 비극적인 사랑과 진정한 자유, 인간애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 창작 뮤지컬로는 최초로 초연전 콘서트를 열 정도로 팬들의 기대가 컸는데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는 베르사유와 귀족들의 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또 초반부에는 일반 대사가 거의 없을 정도로 힘찬 앙상블과 솔로 넘버가 무대를 풍성하게 채웁니다. 스타 파일럿에서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주인공이 여자로 파격 변신해 재취업에 성공하며 벌어지는 코미디입니다. 출중한 연기력의 춤, 노래까지 다재다능함으로 무장한 조정석이 원맨쇼로 영화를 조정합니다. 여기에 사회적 문제와 가족의, 개인 성장에 대한 메시지를 더해 웃기지만 여운이 남는 이야기를 선보입니다.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는 1900년대 초반 영국 런던을 배경으로 가난한 주인공이 사실 자신은 고귀한 가문의 8번째 후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벌어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문의 100작자리에 오르려고 서열이 높은 후계자들을 한 명씩 제거하는 과정을 다룬 코미디로 예측 불가한 상황이 빠른 템포로 이어지며 몰입도를 높입니다. 매력적인 캐릭터와 배우들의 연기, 신나는 넘버도 매력적이지만 시시각각 변화하는 무대와 영상은 마치 3D 팝업북을 펼쳐놓은 듯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2018년 초연에 이번이 4번째 시즌인데 김범과 손우연이 처음으로 뮤지컬에 도전해 팬들의 평가를 기다립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오늘은 무더위 속에 중부지방에는 비가,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차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부터 시작돼 오전 중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오후까지 경기 북부에 최고 60mm 이상, 그 밖에 중부지방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오후 한때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비와 소나기가 내릴 때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비가 습도를 끌어올려 날은 더욱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한낮 기온 서울 32도에 체감온도는 35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의 하늘 표정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낮 동안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의 기온 28.3도로 12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열대야 기준인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 34도, 광주 35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충북과 남부지방에, 모레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밤낮 없는 무더위는 다음 주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